안녕하세요. 화학 1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 원자모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로 했죠? 자, 그럼 러브 엔트로피에 나오는 화학 장면 한번 같이 볼까요? 물리에서는 쿼크의 개념까지 배우지만 화학에서는 핵과 전자의 개념까지 다루고 있어. 그럼 쿼크의 개념 물리 얼굴 보면 시간에 뭐라고 배우도록 하지? 하고, 오늘은 현대 원자 안녕? 모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자. 뭐냐? 현대 원자 아, 모형은 몰라. 헬리코박터의 어떡해. 불확정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럼 불확정성의 원리란 무엇이냐? 자, 그럼 여기서 원자들은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사라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면서. 나 그런 거 잘 몰라요. 자, 잘 보고 오셨죠? 자, 오늘은 이 현대 원자모형 오비탈에 어떻게 전자가 채워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현대 원자 모형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현대 원자 모형에서 오비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이 오비탈의 의미는 5개념입니다. 자, 5개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다고 선생님이 생각했기 때문에 자, 설명하는 거니까 자, 잘 듣고 일단 알아두세요. 자, 우선 이 서울이라는 건 물질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이 서울이라는 물질에 있는 이 구들, 노원구, 뭐 강북구, 우리가 사는 강서구, 양천구 이런 동네를 전자 껍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자 껍질에는 또 이 동네에는 집들이 있겠죠? 자, 집들은 원룸, 쓰리룸, 파이브룸, 세븐룸처럼 방 한 칸짜리, 세 칸짜리, 다섯 칸짜리, 일곱 칸짜리 이런 집이 존재하겠죠. 이 집을 우리는 오비탈 종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S, P, D, F 같은 것들이 이 오비탈 종류에 속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 집 안에는 그렇죠, 방들이 있겠죠. 이 방, 원룸엔 한 칸, 쓰리룸엔 세 개의 방, 파이브룸엔 다섯 개의 방, 세븐룸엔 일곱 개의 방이 있겠죠. 자, 이런 방 하나하나를 우리는 오비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방에는 두 명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같은 크기의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방들의 전자를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자 껍질은 앞에서 배웠죠? 자, K, L, M, N, O, P, Q 이런 알파벳 순으로 진행되고, 자, 오비탈은 K 껍질에는 S 오비탈만 존재하기 때문에 1S 오비탈, L 껍질에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존재하기 때문에 2S, 2P, M 껍질에는 3S, 3P, 3D, 그 다음에 N 껍질에는 4S, 4P, 4D, 4F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비탈 수, 방수를 알아보면 K 껍질에는 자,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죠? 방향성이 없으니까 오비탈 수가 1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K 껍질에는 1S 오비탈 수 1이 되겠고, L 껍질에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두 가지 오비탈이 존재하죠. 그런데 S 오비탈에는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오비탈 수는 1. 그리고 P 오비탈은 그렇죠, 앞에서 배웠듯이 X, Y, Z 방향으로 방향성이 있죠. 그렇게 방향성이 있는 세 가지의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M 껍질에는 S 오비탈에 하나, P 오비탈에 3개, D 오비탈은 5개의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N 껍질에는 S 오비탈, 4S 오비탈에 1개, 4P 오비탈에 3개, 4D 오비탈에 5개, F 오비탈은 7개의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4F에 7개의 오비탈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자, 전자수를 알아볼까요? 자, 한 오비탈, 한 방에는 전자가 2개까지만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K 껍질에는 전자수가 2가 되겠고, L 껍질에는 S 오비탈에 2개, P 오비탈의 오비탈 수가 3개니까 그렇죠, 전자수는 6이 되겠네요. M 껍질에는 S 오비탈에 2개, P 오비탈에 6개, D 오비탈은 오비탈 수가 5개니까 전자수는 그렇죠, 10개가 되겠네요. 자, N 껍질에는 S 오비탈에 2개, P 오비탈에 6개, D 오비탈은 아까 오비탈 수가 5개였으니까 10개였죠? F 오비탈은 그렇죠, 오비탈 수가 7개였기 때문에 전자수는 14개입니다. 그래서 총 전자수는 2개, 8개, 18개, 32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비탈의 각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전자수는 2n 제곱계로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n은 그렇죠? 주양자수를 의미하죠. 자, 이제 오비탈에 전자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오비탈의 전자 배치는 몇 가지의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싸움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건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순서대로 채워진다. 이건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높은 오비탈 순으로 차례대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싸움 원리라고 부르죠. 자, 그럼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높은 오비탈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자, 그건 양자수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양자수는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네 가지의 양자수가 존재하는데요. 자, 일단 주양자수는 n이라고 우리가 표시하고 가장 주된 양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비탈의 크기를 나타내고 주양자수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양자수는 1부터 시작하죠. 1, 2, 3, 4 이렇게. 그리고 이걸 껍질 번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K 껍질은 1, L 껍질은 1, 2, M, N 이런 순이겠죠. 자, 다음 부양자수는 L이라고 표시하고 우리가 방위양자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방위양자수라고도 이야기하며 오비탈의 모양을 나타내고 n-1의 값을 갖습니다. 우리가 SPDF 뭔지 아시겠죠? 그죠? 오비탈의 종류를 부양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n-1 값이니까 S는 그렇죠? 0, 1, 2, 3 이렇게 나가겠죠. 자, 다음 자기양자수인데요. 자, 자기양자수는 ME라고 표시하고 오비탈의 공간적 방향성을 나타내며 이 L 플러스 1개의 자기양자수가 존재합니다. 자, 이건 뭔지 아시겠죠? 자, PX, PY, PG 같은 이런 공간적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다음 스핀 양자수입니다. 스핀 양자수는 MS라고 표시하는데요. 자, 이건 전자들의 회전 방향을 나타내며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타냅니다. 자, 이 스핀 양자수라는 건 한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표시하죠. 자,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입자죠. 그럼 마이너스 극성을 띠고 있는 입자 두 개가 한 오비탈에 들어가면 그렇죠? 둘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합니다. 자, 반발력이 작용하는 두 입자가 한 오비탈에 들어가기 힘들겠죠? 자, 이럴 때 전자가 회전하는 방향이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만 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자들은 반발력이 상쇄되면서 한 오비탈에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회전 방향을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오비탈로 표시할 때 반대 방향의 화살표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다전자 원자에서 각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순서. 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에너지 준위 순서는 n 플러스 L 값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주양자수랑 부양자수의 합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큰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 준위 순서 n 플러스 L 값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1s, 2s, 2p, 3s, 3p, 3d, 4s 이렇게 차례대로 오비탈이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각각 1s부터 4s까지의 n 플러스 L 값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s는 주양자수가 1이고 s오비탈은 그렇죠? 0의 에너지 값을 갖죠? 그러니까 1입니다. 다음에 2s는 주양자수가 2고 s오비탈은 0이었죠? 그러니까 2가 되겠죠. 2p는 그렇죠. 주양자수가 2고 p오비탈은 1의 에너지 값을 갖죠. 그러니까 3. 3s는 3, 0이니까 또 3이네요. 그 다음에 3p는 그렇죠. 3 플러스
1이겠죠? 이건 4. 3D는 3 플러스 2 해서 5입니다. 4S는 4 플러스 0 해서 4의 값을 갖겠네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의 순서를 보면 에너지 준위의 순서는 그렇죠. 얘가 제일 낮겠죠? 1. 그 다음에 ES가 두 번째. 그 다음에 2P랑 3S 보면 두 개 다 3이죠? 값이. 자, 이럴 때는 주양자수 값이 작은 것이 에너지 준위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2P가 세 번째, 3S가 네 번째죠. 그 다음에 3P와 4S가 에너지 준위 값이 같죠? 자, 이럴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주양자수가 작은 3P가 에너지 준위 값이 더 낮게 되겠죠. 자, 3D랑 4S는 비교하면 5랑 4죠? 그러니까 4S에 먼저 차고 마지막으로 3D에 차게 되겠죠. 자, 에너지 준위 값입니다. 자, 3D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존재하고 4S는 그 바깥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존재하지만 에너지 준위 값이 4S가 3D보다 더 작기 때문에 4S의 전자가 먼저 차고 그 다음에 4S에 꽉 찬 후에 3D에 전자가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표로 나타내면 자, 1S, 2S, 2P, 3S, 3P, 3D, 4S, 4P, 4D, 4F, 5S, 5P, 5D, 5F, 6S, 6P, 6D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써놓고 자, 이걸 대각선으로 찔러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다 찔러보면 이 순서가 에너지 준위의 순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1S 다음에 그렇죠. 2S 그 다음에 2P 1S 2S 2P 다음에 3S 그 다음에 3P 그 다음에 3D가 아니라 4S 그렇죠. 그 다음에 3D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죠? 그렇죠. 4P가 되겠고 그 다음에 4D 4F를 다 제치고 5S 그 다음에 4D 그 다음에 5P 6S 그 다음이 4F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쉽죠? 자, 이제 싸움 원리 다음으로 두 가지의 법칙이 더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네요.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채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개의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만 채워진다. 왜일까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죠. 스핀 양자수와 관계 있는 것이죠. 자, 2개까지만 채워지는 이유는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방향,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방향으로 회전하는 2개의 전자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파울리의 베타 원리. 다르다라는 뜻이죠. 베타. 그래서 한 개의 오비탈에는 스핀 방향이 같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으며 스핀 방향이 반대인 두 개의 전자가 쌍을 이루면서 함께 존재할 수 있다. 이거죠. 스핀 방향이 반대인 두 개의 전자가 쌍을 이룬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다음 훈트의 규칙입니다. 자, 훈트의 규칙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 있을 때 가능한 한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수가 많아지도록 전자가 채워진다.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 왜일까요? 그렇죠. 전자들이 쌍을 이루어 들어가는 것보다 에너지 준위가 같은 여러 개의 오비탈에 한 개씩 들어가는 것이 전자 간 반발력이 작아다 더 안정하다. 그렇죠. 아무리 스핀 방향이 반대인 전자라도 한 오비탈에 마이너스 극성인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면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물질은 불안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비탈이 남으면 각각 한 개씩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갈 오비탈이 없을 때 쌍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훈트의 규칙입니다. 자, 파울리의 베타 원리와 훈트의 규칙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헷갈리게 되니까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탄소의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 자, 탄소는 6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6개겠죠? 그럼 자, 탄소는 1s, 2s, 2p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전자를 한번 채워볼까요? 자, 일단 1s 오비탈에 2개가 차겠죠.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1s에 2개, 2s에 그렇죠, 또 2개. 그럼 2p에 2개가 차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렇게 채우면 그렇죠, 훈투의 규칙에 위배되겠죠. 그래서 각각 다른 오비탈에 1개씩 찹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탄소는 가장 안정한 상태라고 하고, 우리는 이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부르죠. 그럼 이건 표시하면 1s2, 2s2, 2p2라고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자, 다음 플루오린의 전자를 한번 채워볼까요? 자, 플루오린은 9번이죠. 자, 그래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1s에 2개, 2s에 2개, 그리고 2p에 그렇죠, 각각 1개씩 채우고, 이제 더 이상 찰 데가 없으니까 또 하나씩. 이렇게 하면 9번이 되겠죠. 자, 이 상태가 가장 안정한 바닥 상태입니다. 이걸 표시하면 1s2, 2s2, 2p5라고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바닥 상태, 가장 안정한 상태를 배웠죠? 그럼 들뜬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지금 안정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게 되면 2s 오비탈에서 2p 오비탈로 전자가 전이를 일으킵니다. 자, 그럼 아까 본 안정한 상태보다 지금은 에너지를 받은 상태니까 불안정한 상태가 됐겠죠? 자, 이런 상태를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자, 이 들뜬 상태는 싸움 원리에는 위배되지만 파울리의 베타 원리와 훈투의 규칙에는 위배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플루오린으로 잘못된 전자 배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면, 그렇죠, 이건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위배되는 잘못된 전자 배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엔 원자가 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자가 전자는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앞에서 화학에서 핵보다 전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전자가 중요한 이유는 그렇죠, 화학 반응을 전자가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전자들 중에 화학 반응을 하는 전자가 바로 이 원자가 전자입니다. 자, 원자가 전자는 원자가 화학 반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라고 정의하고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의미합니다. 자,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며 8개일 때 가장 안정하고 8개일 때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8개 이상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의 원자 모형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이 아이를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원자가 전자와 최외곽 전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자가 전자는 원자가 화학 반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라고 정의하고, 최외곽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와 사용할 수 있는 전자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나트륨은 전자가 11개짜리죠? 그럼 여기서 원자가 전자는? 그렇죠, 원자가 전자가 1개입니다. 자, 원자가 전자가 8개일 때 가장 안정한데 나트륨은 원자가 전자가 1개네요. 그럼 나트륨은 안정한 모델일까요? 아니죠. 안정한 원소가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안정해질까요? 원자가 전자를 8개를 만들면 안정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원자가 전자 8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끝에 있는 하나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7개의 전자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뭐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7개의 전자를 받는 것보다
한 개의 전자를 버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한 개의 전자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원래 11번이었죠? 그러니까 양성자수 11개, 전자수 11개 해서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전자가 한 개 나가면서 전자수가 마이너스 10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양성자수는 11이고 전자수는 10이니까 그렇죠? 전기적으로 플러스 1가에 전하를 띠겠네요. 우린 이런 걸 플러스 1가 양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즉 양이온이 되는 이유는 그렇죠. 원자과 전자 8개를 맞추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염소 17번이죠. 17번짜리 염소를 한번 볼까요? 자,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 7개네요. 원자과 전자가 7개입니다. 그럼 안정한가요? 안정하지 않죠. 8개일 때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방법은 2개죠. 7개의 전자를 버리거나 아니면 1개의 전자를 받거나. 자, 뭐가 쉬울까요? 그렇죠. 7개의 전자를 1개씩 버리는 것보다 1개의 전자를 받는 게 염소로서는 쉽겠죠. 그래서 염소는 1개의 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럼 양성자가 17개였고 전자가 17개여서 정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하나 받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8이 돼서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갖네요. 그러니까 염소는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음이온이 되는 이유도 원자과 전자를 8개를 만들어서 안정화되기 위해 외부로부터 전자를 1개 받는 것이죠. 자, 오늘 수업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